롤스로이스 청담 부티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름은 실버고스트 컬렉션이래요. 이 전 세계적으로 단 35대만 생산되는 한정 생산 모델이고요. 우리나라에는 단 한 대만 배정된 아주 귀하신 몸이라고 합니다. 이 실버고스트, 롤스로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이 롤스로이스가 처음 설립됐을 당시에 신생 자동차 회사였던 롤스로이스의 이름을 널리 알렸던 그런 기념비적인 모델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려 112년 전인가요? 이 1907년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됐고요. 일제에게 국권을 침탈당하게 되죠. 그래서 1907년에 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헤이그 특사가 파견됩니다. 결국 이 헤이그 특사는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 결과 고종이 퇴위당하고 순종이 즉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아무튼 이 실버 고스트 얘기 돌아와서 1907년에 이 롤스로이스가 4050 홀스파워라는 차를 만들어요. 그리고 고민을 하죠. 야, 우리가 이 회사 이름을 어떻게 하면 널리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스코티시 모터 릴라이어빌리티 트라이얼이라는 내부 대회가 있었대요. 거기에 이 4050 홀스파워라는 차를 가지고 참가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롤스로이스는 12번째로 생산된 4050 홀스파워를 가져다가 은색 페인트로 싹 칠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실버 고스트가 된 이유도 있어요. 되게 은색 차인데 조용하게 싹 달리니까 실버 고스트라는 애칭을 얻게 된 거죠. 이 12번째 4050 홀스파워의 그 차대 번호가 60551였고요. 또 등록 번호는 AX201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숫자까지 언급을 해드리냐면 조금 이따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이 12번째로 생산된 4050 홀스파워를 가지고 이 스코티시 모터 릴라이어빌리티 트라이얼에 참여를 하는데 이게 대단한 도전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는 그 도로 사정이나 차의 내구성이 오늘날과는 그 하늘과 땅 차이였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완주를 해내면 되게 명성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자칫 중간에 퍼지기라도 하면 대단한 망신이거든요. 결국 이 차는 무려 23,128km를 큰 고장 없이 달려내면서 이 롤스로이스의 도전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대단했던 실버 고스트를 오마주해서 만든 실버 고스트 컬렉션이 바로 이 벽 뒤에 서 있거든요.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드디어 실버 고스트 컬렉션을 만났습니다. 이 실버 고스트 컬렉션은 2019년형 고스트를 기본으로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시면 이 실버 고스트 컬렉션에 간단한 사양을 적어놓은 표가 있네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리스트들이 실버 고스트 컬렉션만의 차이점들인데 요거는 실차에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아래쪽에 치수를 보시면 5399mm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5.4m에 달하는 차체 길이가 작은 차가 아니거든요. 엄청 큰 차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크게 안 와닿냐면 우리가 롤스로이스 하면 팬텀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 팬텀의 엄청난 덩치가 강하게 머리에 남아 있어서인지 이 고스트 실제로 보면 그렇게 큰 차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수치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도달하는데 4.9초면 된대요. 지금 차체 중량이 2360kg인데 이 덩치를 4.9초 만에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게 할 수 있답니다. 대단하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이 12기통 엔진이고요. 563마력을 발휘하네요. 사실 이 롤스로이스가 예전에는 우리가 출력이 몇 마력이고 토크가 몇 킬로그램미터인지 발표를 안 했었습니다. 그냥 넉넉하게 타세요. 우리는 그런 거 발표 안 해도 돼요. 이런 주의였었는데 오늘날의 롤스로이스는 이렇게 수치를 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자, 이 실버 고스트 컬렉션 그냥 이렇게 딱 보면 그냥 고스트랑 큰 차이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실버 고스트 컬렉션만의 특징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실버 고스트 컬렉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역시 컬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 이렇게 딱 보면 되게 오묘해요. 이 실버 고스트 컬렉션을 차체를 덮고 있는 이 페인트 이름이 카시오페아 실버라고 한다고 하는데 카시오페아 실버 이 지금 조명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묘하거든요. 약간 지금 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고요. 되게 오묘해요. 그냥 실버는 실버인데 다른 실버랑 좀 다른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보니 끝에 달려있는 환희의 여신상, 지금 영롱하게 조명을 반사시키고 있는데, 한번 만져볼까요? 이게 그 스털링 실버라는, 스털링 실버가 우리말로 하면 법정은이래요. 법정은. 그래서 92.5%의 은을 함유한 그런 소재라고 하는데, 그 스털링 실버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금속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이 환희의 여신상 아래쪽 바닥면을 보시면 여기 실버 고스트 신스 1907이라고 써있네요. 1907년부터 만들어진 실버 고스트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또 가운데 이 구리색 장식 보이시죠? 구리색 장식.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어요? 바로 AX201이라고 써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오리지널 실버 고스트 설명드리면서 이 등록번호가 AX20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번호가 지금 여기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재는 지금 요 가운데 부분만 금색, 구리색 뭐 그런 컬러를 썼는데, 왜 이런 컬러를 가운데 박았냐면, 그 오리지널 실버 고스트 있잖아요. 실버 고스트의 그 엔진 내부를 보시면 그 부속들이 구릿빛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재가 구리였대요. 그 소재에 대한 오마주로 가운데 이런 색깔을 쓴 거네요. 디테일 뛰어나죠? 자, 그리고 이 환희의 여신상 아래쪽 라디에이터 그릴도 뭔가 다릅니다. 이 안쪽 이 세로 살들 있잖아요. 얘가 다른 고스트들은 그냥 크롬이에요. 근데 얘는 특별하게 검정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이 안쪽이 훨씬 더 깊이감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와보시면 다른 롤스로이스에서도 볼 수 있었던 코치 라인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 실버 고스트 컬렉션만의 특별함이 또 여기 숨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장인이 다람쥐 털로 만든 붓을 가지고 쫙 그어 나가거든요. 근데 이 실버 고스트 컬렉션에 들어가는 코치 라인은 그 페인트를 만들 때 그 페인트 안에다가 은 입자를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면 이 코치 라인 안쪽으로 되게 뭔가 반짝반짝한 빛이 보입니다. 아마 은가루 때문이겠죠? 이게 사실 야, 이렇게 반짝하게 긋는 거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쉽게 생각하면 마스킹 테이프 쫙 붙여놓고 칠한 다음에 쫙 떼면 그냥 반듯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설마 롤스로이스가 그렇게 만들고 이걸 자랑할 리는 없고요. 그 영국 구두드 본사에 가시면 이 코치 라인을 긋는 장인이 딱 한 분 계시랍니다. 그분이 이걸 그으시는데, 만약에 이 코치 라인 옵션을 빼고 내가 롤스로이스를 샀는데 나중에 변심이 생겨서 이걸 넣고 싶어요. 그러면 롤스로이스에 전화를 하고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그어주고 갔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 구두드 본사에 가시면 관람객들이 이 코치라인 긋는 체험을 해볼 수도 있대요. 근데 저 뭐 어렵겠어 하고 다들 도전했다가 삐뚤빼뚤하게 나오는 선을 보고 괜히 장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휠도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이 휠 자체는 다른 롤스로이스에서도 고를 수 있는 휠이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이 크롬 테두리 부분에 보시면 아까 그 환희의 여신상 아랫면에 써있던 글씨가 똑같이 써있습니다. 롤스로이스 모터카스 실버 고스트 신스 1907. 이 테두리에 똑같이 각인이 되어 있네요. 역시나 이 RR 엠블럼은 똑바로 서 있죠. 차가 달려도 똑바로 서 있고요. 그리고 얘도 그 롤스로이스가 BMW 그룹의 식구잖아요. 이 별마크, 이 BMW에 납품되는 타이어는 이 별마크가 다 들어가거든요. 오이 타이어라는 증거죠. 여기 이 A필러를 따라서 나와 있는 요 선 있죠. 요걸 딱 따라가 보면 여기 흠이 아니고 홈이 있어요. 홈. 빗물 바지입니다. 빗물 바지. 처마. 이렇게 문을 열면 빗물이 또르륵 하고 다 안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걸러주는 빗물 바지가 C필러까지 쭉 이어져 있죠. 보통 다른 차들은 여기 이제 천장이랑 A필러, B필러, C필러랑 용접하면서 거기에 홈이 있기 때문에 요게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얘는 여기까지가 한 피스여서 이렇게 홈을 하나 만들어뒀네요. 와, 묵직해요 아주. 자, 문을 열고 안쪽에 보시면 마감이 일단 다른 차들이랑 이게 급이구나, 이게 롤스로이스야, 이런 포스를 딱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감을 보시면 진짜 그 차체 안쪽으로 숨어 들어가는 부품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정교하게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데도 고무로 뭐든지 한번 다 감쌌어요. 그냥 뭐 그 거친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야,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정말 깔끔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롤스로이스는 요 앞문 요쪽에 우산이 딱 있다는 걸. 그래서 기사가 문을 딱 열고 내려서 우산을 꺼내가지고 우산을 펴서 딱 열어두면
비 안 맞고 바로 내릴 수 있는 거죠, VIP가. 자, 그리고 이 유산에도 뭔가 다른 게 숨어 있습니다. 여기 바닥면에 보시면 롤스로이스 모터카스 실버 고스트 신스 1907, 아까 그 바퀴에서 보셨던 그 글귀가 똑같이 써져 있습니다. 유산이 가격이 100만 원이 넘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면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어서 이렇게 오래 들고 있어도 팔이 덜 아플 것 같은 그런 만듦새를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 우산 살도 케블라를 썼다고 그랬나? 하여튼 특수한 소재를 써서 녹이 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를 다 받쳐주고 바로 접어서 넣어놔도 녹이 안 쓴대요. 우와, 뻑뻑하다. 자, 그리고 뒷문을 여시면 이런데 고무 몰딩이 일단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고무 몰딩이죠. 여기도 고무 몰딩이죠. 물론 뭐 다른 차들도 요즘 나오는 차들은 다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얘는 고무의 소재도 다 다르고요. 겹도 훨씬 더 여러 겹이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고무 몰딩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차체에도 달려있죠. 여기도 고무가 있는데 얘는 이 고무를 만져보면 느낌이 이 문짝에 달려있던 고무 몰딩하고는 다른데요. 얘는 그냥 만져보면 그냥 촉촉한 말랑말랑한 고무였다면 얘는 약간 뭔가 부드러운 직물이 코팅되어 있는 느낌? 그런 다른 느낌의 고무를 둘러놨네요. 그리고 여기 문턱에는 이 크롬 면 위로 실버 고스트 컬렉션 1 of 35라고 딱 음각이 되어 있죠. 35대 중에 한 대. 뒤쪽에서는 사실 이 실버 고스트 컬렉션만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쪽에 보시면 이제는 저도 롤스로이스를 이제 여러 번 봐서 딱 열었을 때 그렇게 큰 감동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역시나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소재가 양탄자가 다 깔려있는 게 그냥 여기 누워서 자고 싶기도 해요. 정말 포근해 보이네요. 이 롤스로이스 트렁크의 짐들은 저보다 더 대우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바닥면을 열어보시면 이런 것도 다 가죽이죠. 열어보시면 공구들이 숨어 있어요. 공구들 보시면 야, 공구에도 롤스로이스라고 써 있네요. 갖고 싶은데 이거 이 이름이 뭐라고? 이 공구가 갖고 싶을 줄이야. 이 공구를 롤스로이스라고 각인이 되어 있는 공구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 크리스탈 식기 세트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트렁크 닫힌 버튼에도 롤스로이스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 그 보니 끝에 보시면 아주 조그맣게 환희 여신상도 그려져 있습니다. 요런 디테일. 보통 다른 차들은 그냥 차 그림만 딱 박아놓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얘는 롤스로이스를 그려놨네요. 네, 이번에는 이 실버 고스트 컬렉션 실내에 들어와 봤습니다. 이 실버 고스트 컬렉션의 차이점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대시보드를 좌에서 우로 쫙 가로지르고 있는 이 우드 트림이에요. 우드 그레인. 요게 요즘 유행하는 방식이죠. 오픈포어 공법으로 만든 튜더 오크 나무 장식이라고 합니다. 오픈포어 공법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손을 대서 만져봤을 때 훨씬 더 나무의 질감을 잘 느낄 수 있거든요. 이 나무를 깎고 나서 코팅을 할 때 훨씬 더 얇게 코팅을 해서 나무 질감이 훨씬 더 살아있다고 합니다. 여기 도어 트림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오픈포어 공법으로 만든 튜더 오크 나무 위로 이 롤스로이스 배지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 롤스로이스 배지 밑에 보면 조그맣게 무슨 아이콘이 아주 좁쌀보다 작게 막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의 큰 버전이 여기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시계도 실버 고스트 컬렉션만의 특별한 시계인데 여기 실버 고스트라고 써있죠. 그리고 since 1907이라고 써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문양들이 5개 들어가 있어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AX201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AX201이고요. 가장 왼쪽이 RR, 롤스로이스겠죠? 그리고 가운데 3개가 뭐냐면 스털링 실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가운데 925라고 써있는데 이게 은을 92.5% 함유하고 있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이 스털링 실버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그런 마크들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이런 아주 작은 디테일에도 스토리가 숨어 있다는 거, 그런 게 바로 그 명품과 그냥 공산품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 저처럼 성질 급한 사람들은 좀 다정할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는 거 보세요. 역시 양반이죠, 귀족. 이야. 자, 그리고 요런 데는 BMW iDrive랑 똑같은 구성을 하고 있고 훨씬 더 롤스로이스스럽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꾸며진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되게 클래식하게 열렸다 닫혔다 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롤스로이스가 다른 차들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풍량 스위치가 재밌어요. 오프, 소프트, 뭐 미디엄이겠죠. 하이, 맥스 이렇게 써 있는데 요게 다른 차들은 1, 2, 3, 4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글씨로 써져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아주 사소하지만 롤스로이스만의 차이점이고요. 이 아래쪽엔 다이얼이 2개 있죠. 얘가 온도 조절하는 건데 온도 조절하는 게 왜 다이얼이 2개나 되지 하고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더니 이게 위쪽 에어벤트, 아래쪽 에어벤트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롤스로이스를 사시는 분들은 상반신과 하반신을 다른 온도로 즐기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롤스로이스만의 차이점이고요. 이 롤스로이스만의 특징이 또 요 림, 운전대를 이렇게 쥐어보시면 림이 엄청나게 가늘어요. 5, 600마력이 되는 그런 고성능 차들은 그리고 또 고급스러운 차들은 림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게 요즘 추세인데 얘는 반대로 엄청나게 얇거든요. 이 기사분들이, 얘는 쇼퍼 드리븐 카잖아요. 주인은 뒤쪽에 앉아 있고 기사분들이 이 차를 모실 텐데 장갑을 끼고 훨씬 더 운전하기 쉽게 림을 가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이런 스위치들도 보시면 크롬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 악기가 떠올라요. 색소폰이나 트럼펫 같은 이렇게 부는 악기 있잖아요. 그 버튼들이 닮은 모양새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보시면 선바이저도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크롬으로 감싸놨어요. 와. 근데 소재는 그냥 직물이네. 소재는 가죽이 아니네요. 이 끝부분을 크롬으로 감싸놨고요. 또 요런데 요게 이제 그 마이크인데 마이크 부분도 BMW랑 똑같은데 금형은 똑같은 걸 쓰고 소재만 크롬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놨죠. 거울은 그렇게 크진 않네요. 요런 데도 전부 크롬이고요. 야.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그 BMW에서 봤던 버튼이 또 보이는 건 조금씩 깨긴 하는데 뭐 극히 일부분이어서요. 자, 그리고 천장 손잡이를 보시면 이 손으로 감싸지는 부분은 전부 가죽이고요. 그리고 고정되는 부분까지도 크롬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게 좀 차이점이라면 이 다른 차들은 보통 요 천장 손잡이를 요렇게 옆으로 잡게 요렇게 달아놓거든요. 롤스로이스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끔 요렇게 달아놓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차이점이고요. 또 대부분의 차들은 동승석 뒷자리는 있지만 운전석은 이게 없거든요. 왜냐면 운전하다 보면 이걸 잡을 일이 없는데 얘는 운전석에도 이게 있네요. 운전자가 이걸 잡을 일이 언제일까요? 롤스로이스 오너가 안 돼봐서 모르겠네요, 저는. 자, 그리고 창문 스위치도 전부 크롬으로 마감해서 되게 클래식하죠. 도어 스위치도 그렇고요. 와, 문 열리는 느낌 봐. 소리가 뚝. 와. 그리고요, 이 도어 포켓 안쪽도 전부 바닥까지 전부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글로우박스는 어떤지 볼까요? 글로우박스 깊이가 한 뼘도 안 되네요. 되게 좁은데요. 이렇게 큰 차에 글로우박스는 상대적으로 좁아요. 아, 얘는 말 그대로 글러브만 넣는 용도일까요? 아무튼 글로우박스는 상당히 좁고요. 이 안쪽은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벨벳으로 감싸놓긴 했는데 조금 더 반짝거리는 느낌이 나긴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열어보면 잿더리가 있는데 여기는 컵홀더고요. 여기는 잿더리인데 잿더리 요즘 차에서 찾기 힘들죠. 근데 얘는 롤스로이스이니만큼 아직까지 이 잿더리를 달아뒀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롤스로이스는 10년 후에 나와도 이 잿더리를 없애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홈이 파져 있잖아요. 이거 제 짐작이긴 합니다만 아마 이 시가를 여기 이렇게 딱 기대 놓으라고 여기 파놨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크롬이 번쩍거려서 눈부시는데요. 그리고 여기를 여시면 이 안쪽으로 센터 콘솔이 이걸 뭐 이렇게 다 빼서 넓은 공간으로 쓸 수 있게 안 돼 있네요. 그냥 이게 다예요. 뚜껑이 달려 있고 안에도 뭐 반지 보석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 몇 개 들어가겠는데요. 그냥 키 같은 거 놓으면 굴러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부 말랑말랑한 쿠션이 들어간 가죽입니다. 공간이 좀 너무 좁네. 사실 근데 그 롤스로이스 오너분들이 뭔 짐을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시겠어요. 제가 왜 자꾸 와 그러고 있냐면 다른 차들은 그냥 앉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우아하게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와서 뒤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C필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C필러보다 제 머리가 한참 뒤에 있어서 차에 파묻히는 느낌이 상당히 강한데요. 그리고 뒤에 타신 분들이 수고스럽게 손 뻗어서 문 닫지 말으시라고 여기 문 닫힘 버튼도 마련을 해뒀습니다. 이 팬텀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동승석도 저기 구석탱이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다 닫을 수 있었죠. 일단 딱 앉아서 보니까 되게 안정감이 좋네요. 정말 이 차가 나를 아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크롬으로 이런데 다 마감이 되어 있고, 천장 뭐 이런 모서리, 에어벤트, 손잡이, 스위치 이런데 전부 크롬으로 번쩍번쩍 하고요. 당연히 B필러에도 송풍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롤스로이스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좀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우리는 뭐 바우얼스 앤 윌킨스예요, 뭐 뱅앤올룹슨이에요, 우리 얼마나 좋은 카 오디오를 썼습니다 하고 자랑을 하잖아요. 롤스로이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스피커 그릴 끝. 우리 어디랑 협업했어요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송풍구 조절하는 것도 앞쪽과 똑같고요. 이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전부 온도를 따로 맞출 수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아래쪽에는 12V 소켓이 2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조금 의외인 부분은 USB 단자를 지금 제가 뒤에서 하나도 못 찾았거든요. 이런 거는 좀 단점이네요. 이 안쪽에도 없고요. 어디에서도 USB 단자를 못 찾았어요. 아무리 좀 나이가 있으신 롤스로이스 오너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IT 기기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닐 텐데, 그리고 또 수시로 충전을 해야만 할 텐데 그게 없는 점은 좀 아쉽네요. 그리고 요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요 테이블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테이블을 조작하는 감촉이 이게 사실 이 등받이에 테이블이 달려 있는 것 자체는 신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차들이 달려 나와요. 근데 이 움직이는 느낌이 이게 정말 묵직해요. 이런 데서 그 차값의 차이가 느껴지네요. 그리고 여기 이런 거 움직이는 거 보세요. 자, 이런 거 움직이는 거 보세요. 제떨이죠. 어디 한 군데 경박스럽게 탁 튀어나오는 게 없습니다. 전부 부드럽게 쓱쓱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와.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제떨이도 다시 밀어 넣을 때 되게 뻑뻑해요. 여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여기는 수납 공간이 상당히 작아요. 앞쪽 센터 콘솔도 그랬지만 얘도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이 구성은 똑같이 되어 있네요. 평평한 바닥, 둥그런 바닥 두 가지로 되어 있고, 여기도 전부 가죽입니다. 이제는 가죽을 너무 많이 봐서 가죽이 아닌 부분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보여지네요. 이 아이드라이브 다이얼 돌리는 느낌도 그냥 BMW랑 적어도 제 차보다는 훨씬 좋은데요. 그리고 여기 C필러에 거울이 달려있는 것도 롤스로이스의 전통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묻어보면 좋네요. 여기 이런 데 들어가는 RR 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롤스로이스를 구매하실 때 내가 여기에다가 내 이름 이니셜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그대로 원하시는 대로 다 꾸며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빼면 이 안쪽에 이거 솟아나가지고 여기 덮는 거 보세요. 자, 봐봐요. 여기 이렇게 빼잖아요. 여기 빼면 여기 커버가 솟아나와서 여기를 가려줍니다. 이런 것도 특이한데요. 이 일반적인 고스트의 가격은 4억 초반, 4억 중반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만의 내가 원하는 옵션을 넣어서 비스포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뭐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 실버 고스트 컬렉션은 가격이 채 6억이 하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단 한 대밖에 없는 고스트를 손에 넣고 싶으신 분들은 매장에 와서 직접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